우리 씨는 응? 본인은 산전수전 공중전이 많다 그래. 삶의 풍파가 많다. 응? 근데 이 삶의 풍파가 내가 부모 형제가 있어도 부모 형제를 떠나서 살아와야 되고 형제지간이 있어도 뜻이 맞지 않아야 하고 만나면 으르렁거려야 되고 안 보면 걱정을 해야 되고 근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걱정을 해야 되고 응? 그리고 본인이 뭔가가 응? 이 집안에 그리고 저기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 두 분 있는 할머니가 있어. 그래서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 두 분 있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이 집안 자체를 많이 관장을 해서 좀 움직인다. 그러면은 원이 많고 한이 많았던 할머니가 첫 번째 내 본만하는 것 같아. 이 할머니가 원이 많고 한이 많다 보니 자식에 대한 어떤 부분에도 애착이 많고 살아서에 대한 있는 산 사람한테 자꾸 왕래를 하는 격이고 그래서 본인이 직감, 예감, 촉, 이 식스센스가 강하다 보니 내가 가다가다가 울컥울컥하고 가다가다가 우울증 아닌 우울증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을 내가 이 마음 자체를 잡지를 못한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본인한테 가다가다 왕래를 많이 놓는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렇다고 본인이 신받을 사람은 아니야. 신받을 사람은 못 되고 이렇게 조상적인 부분이 뭔가 정리정돈이 아니돼 보이고, 그래.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보는데, 일부 종사가 어렵다 그래. 일부 종사가 어렵다라는 거는, 나이는 아직까지 33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결혼을 실패했는 것처럼 보여. 결혼을 실패를 해서 본인이, 내가 이 결혼 자체가 몇 살에 결혼했어? 일찍도 했어. 응? 일찍 내가 결혼을 해서 실패를 하다 보니 내가 이 가정을 이루기도 어렵고 이 모든 것들이 조상의 풍파라고 또 봐야 되고 내 인간의 풍파이기도 하다. 어떤 환경적인 부분과 부모 형제지간의 부분으로만 볼 수 있진 않아. 이건 내 팔자에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래서 본인이 아픔이 많고 삶에 내가 이별을 해서 이혼을 해서만 아픔이라고 볼 수 있진 않고 내 유년 시절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내 가정사에서도 복잡하고 아픔이 많고 또 내가 이혼을 해서도 내가 아픔이 많고 또 살아오면서 아직은 나이는 어리나 내가 살아오면서 이 자체에서 살아가는 게 버겁다. 힘이 든다. 누군가가 대신 옆에서 조금 스폰서를 해주듯이 좀 도와주는 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 그러니 본인이 누구한테 하나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인생을 살아와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건가? 나는 왜 이렇게 괴롭나?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뭔가가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본인 이제 들어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본인 자체에서 내가 즐겁게 웃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도 혼자 이렇게 있으면 내가 혼자 비갯잎을 적셔야 돼. 혼자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나만 내가 소가리를 하듯이 있어야 되고 또 누구랑 살아요? 동생이랑 둘이? 자, 동생은 몇 살이야? 생일은? 이 동생은 있잖아. 본인 역시 산전수전 공중전이긴 하지만 동생 역시 그래. 동생도 사람의 인덕이 없어. 사람이 인덕이 없어서 누군가를 사내 남자를 만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사람의 인덕이 없고 이 동생은 직업을 잘 선택해야지 잘못하면 반짝반짝거리는 화류계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동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얘는 뭔가가 지금 무슨 일 해? 일반 회사? 근데 얘는 화려함이 사주에 있어. 화려함이 사주에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한 데는 화류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게 그런 쪽으로
전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직업적으로도 잘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조금 많이 했다면 공무원, 나랏밥을 먹는 일을 했었어야 했는데 일반 회사 다니기에는 조금 아깝다. 그리고 고집은 본인 사주보다 이 동생 사주가 고집이 더 세. 본인은 얘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 본인은 여자지만 좀 강한 팔자는 있지만 내가 사주에 참아가는 것도 있거든. 인내하는 것도 있어, 본인은. 근데 본인 동생은 인내하고 참아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얘는 어떠냐면 욱하는 게 있어. 맞아, 아니? 욱하는 게 있어서 얘는 자기가 뱉어야 될 얘기는 바로바로 뱉어야 돼. 기분 좋으면 기분 좋고 나쁘면 나쁘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짜증나면 짜증난다. 이게 표정으로 다 드러나야 되고 막 개지랄을 떨어야 돼. 그리고 속으로는 약간 후회 아닌 후회를 하는 스타일이야. 그래놓고 미안한 거를 또 미안한 대로 표현을 못해.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만 있어. 표현을 못하고. 그래서 얘는 직업적으로 어떤 전향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잘 중심 잡고 가야지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걸 조심시켜야 되고 본인이. 그리고 이 자손은 남자의 덕이 크게 있지 않아. 본인 역시 남자의 덕이 없는데 이 자손 역시 남자의 덕이 있지 않아. 그래서 얘는 임신, 중절 이런 걸 조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임신, 중절 이런 걸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유산을 낙태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걸 조심해야지 남자 잘못 만나갖고 내 사주가 그렇다 보니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밀어내는 격이 돼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자손은 그거를 조심해야 되고, 자, 2023년도부터는 본인은 뭔가 삶의 전환점이 들어왔어.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듯이 내가 달려야 되는 이런 형국이 들어왔어. 그러면 본인이 뭔가를 새로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 어떤 거? 지금은 그냥 일반 회사 다녀? 그러면 경찰 준비를 해. 왜냐면 본인 사주에 충이 있고 깨져야 되는 게 있고 어긋나야 되는 게 있어. 근데 이런 살들이 있거든. 사람마다 살은 다 있지만 이런 살들이 내가 칼을 요즘에는 총칼 들고 경찰들이 저거 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공기총 같은 거는 갖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내가 갖는 게 나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액땜이 되고 맞는다라고 할 수는 있거든. 그러면은 본인이 2023년도, 2024년도에는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서 그 운기로 내가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왔으니 본인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시험은 언제 시험이야? 내년에 있어요. 응? 내년에 있어요. 내년에? 3월이랑 8월 정도. 3월하고 8월? 그러면은 첫 번째는 본인이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 물론 경찰 시험이 어렵기도 하지만, 근데 내가 하반기 가면 갈수록 내 운기는 받쳐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8월 달을 좀 기대해도 되겠지? 본인은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산전수전 공준전 내가 부모 형제를 떠나오면서 이렇게 혼자 살면서 내가 어디 의지할 곳은 없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내가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듯이 내 이 직업으로 인해서 뭔가 대리만족하듯이 만족스러운 이런 결과를 얻듯이 본인이 앞으로는 살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거를 이제 자신감만 잃지 않고 그렇게 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본인 동생 역시 본인만 부모 형제 덕이 없는 사주가 아니라 동생 역시 그래. 동생도 본인하고 똑같이 내가 말해봤자 뭐해? 말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위로는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사람끼리 같이 살다 보니 깊은 어떤 대화 아닌 대화는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그냥 같이 살기만 산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동생 같은 경우도 내가 마음에 항상 우울함이 있어. 고독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래서 나는 본인한테는 이제 여동생이야? 본인한테는 이제 언니잖아. 언니인데도 내가 의지가 안 되고 기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생도 외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마음이 다독거려지는 거는 좀 어려워져. 그치만 아직은 조금 어린 나이지만 가면 갈수록 중년의 나이 접어들수록 각자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각자가 조금 이해하는 마음들이 조금은 생겨서 조금은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응. 그리고 동생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얘도 지금 올해 29이잖아. 9수에서 그렇게 크게 좋지는 못하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인간의 이별이라는 것도 들어와. 그러면 얘가 그게 본인하고의 이별이 될지 아니면은 뭐 남자친구가 있든 뭐가 있든 뭐 직장이 됐든 뭐 어떤 그런 사람 관계의 이별이 됐든 얘도 이별이라는 자체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 자체에서도 또 조금 아픔이 생긴다. 속상한 마음, 힘든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내년 2023년도 하반기 정도 접어들어야 동생은 조금 괜찮다. 이렇게 마음의 안정세를 잡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오늘은 자, 이제 본인 거를 이제 보는 거니까, 본인은 일단은 내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내 인생의 산전수전 공주전 이렇게 겪어오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다 잊으라고 해서 뭐 묻어지겠냐고. 하지만 조금 잊을 거는 잊고, 마음에 묻을 거는 묻고, 앞을 향해서 진보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뭐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막 그런 베이킹 같은 쪽은 안 맞아요, 저는. 베이킹? 베이킹 하지 말고 경찰 시험 해 그냥. 이미 시작하지 않았어? 맞아요, 시작. 쓰면 칼을 뽑아서 무라도 잘라. 그리고 더 맞다 안 맞다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경찰이 더 잘 맞아. 경찰? 또 많은 이동 움직임이 있는 직업이잖아.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펜대 굴리는 일은 아니잖아. 근데 이제 베이킹 같은 거는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장소에서만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손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본인이 경찰이 더 잘 맞는다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본인이 경찰이 될 것 같아. 경찰이 된다고 보여. 그러니까 자신감만 잃지 말고 이게 맞나 아니나 이런 건 헷갈려 하지 마. 어차피 올해는 본인이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갈등 변화 속에서 많이 움직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자체가 안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마음은 조금 어느 정도 본인이 다독거려서 이렇게 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말고 그렇게 가봐. 그리고 어찌됐든 본인이 가다가 이렇게 조상이 넘실넘실 거리는 수전이긴 해. 그러니 본인이 내 마음적인 것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그런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가. 올해는 어쨌든 내가 운세 자체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뭐든지 일단은 내년을 조금 기약하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내년을 좀 기약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2023년도 2024년도를 기다리듯이 내가 요이 땅 준비해야 돼. 지금은 열심히 씨 뿌려놓듯이 본인은 씨를 뿌려놓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씨 뿌릴 때까지 수확이 없잖아. 성과물이 없잖아. 그럼 힘들잖아. 그러니까 힘든 만큼 내가 수확을 거둔다라고 생각하고 2023년도 하반기 정도나 2024년도 상반기를 기약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